네,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안치환의 노래로 들어봤습니다. 왠지 광주의 5월은 이제는 이제 광주를 넘어서 우리 대한민국 5월에 참 너무나 잘 어울리는 그런 노래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한시 만남 양도의 방송 서화진입니다. 오늘이 이제 공식적으로 양동시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보이는 라디오 마지막 방송입니다. 저희가 지난해 1월 11일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벌써 1년 넘게 우리 그 상인 여러분들과 그리고 또 우리 페이스북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무엇보다도 늘 조용했던 우리 양동시장 월요일 1시만 되면은
썩 좋지 않은 목소리 그리고 또 뭐 음악들이 함께 나와서 당황하신 분들도 계셨죠. 그래서 뭐 초반에는 그 많은 분들이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해서 민원도 들어오곤 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잡을 무렵인데 마지막 방송이네요. 아마 이제 전부는 아니지만은 아마 몇 분은 매주 월요일 1시 이 방송을 뭐 기다려 주신 분들도 계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나 이 방송이 이제 뭐 제가 아닌 뭐 상인분들이 직접 운영을 해서 아마 이제 다음부터는 더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저는 일단은 뭐 상인은 아니고 외부에서 왔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에 깊숙한 것은 잘 뭐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잘은 모르고요. 뭐 사회 일반적으로 좀 돌아가는 소식이라든가 또 2020년에는 주로 코로나 소식으로 이렇게 뭐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인분들이 진행을 하시게 된다고 하면은 양동시장에 꼭 필요로 하는 것들이 뭐고 우리 양동 상인 여러분들이 뭘 바라는가 말 그대로 양동에 관한 소식들로 구성이 돼서 아마 진짜 알차게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오늘 뭐 출발을 해보기 전에요. 우리 그 광주의 5월 뭐 다른 쪽에서는 이제 금년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뭐 가족 단위로 여행을 가고 꽃 구경 가고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만은 우리 광주만은 그 아픔도 함께했던 그런 5월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5월 또 어느덧 이제 마지막 주만 남아 있고 지난주 토요일 날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11주년도 이렇게 맞이를 했던 뭐 안타까운 뭐 그 달이기도 합니다. 곧 있으면 또 김대중 대통령님의 이제 또 서거의 어떤 그 소식들도 이렇게 전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마지막 방송입니다. 마지막 방송인 만큼 좋은 사연들 있으면은 많이 좀 보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뭐 오늘은 뭐 되는 대로 뭐 전부 다 이렇게 뭐 틀어드리고 오늘 또 마지막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1시에 만남 양동이 방송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Believe라고 하는 노래죠. 그 울트라 컨디션의 노래입니다. 오랜만에 이 곡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We Believe 이 곡이 노무현 대통령의 추모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전달해 드리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100년 역사를 품은 우리 문화시장, 우리 양동시장이고 우리 상인 여러분들께서 또 우리 민주화를 위해서 뭐 이렇게 많은 일을 써주셔서 첫 번째 곡으로 이렇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코로나 뭐 잠잠하다가 뭐 지지난주 정도부터 클럽발 코로나가 이렇게 또 다시 그 발발을 하면서 지역 감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역은 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 말하지 않는 거 아니요? 지역 전체가 아니고 몇 개의 클럽에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한 지역을 말하면 지역 전체가 왠지 모르게 병균 덩어리 이렇게 좀 바이러스 천국이다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아서 그냥 클럽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와 함께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20일이었네요. 이때 드디어 고3 학생들의 등교가 진행이 됐고요. 이번 주 이제 수요일부터는 고등학교 2학년생들과 또 우리 초등학생들 등교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반갑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좀 불안합니다. 이 불안한 마음, 뭐 정부는 이 학교 급별 순차적 등교 계약 방침에 따라서 광주, 전남 고3 학생 등 4만 2천 명이 20일 등교 수업에 돌입을 했고요. 전남 지역은 고3 외에 전교생 50명 이하의 초, 중 학생들도 등교 수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광주시 그 전라남도 교육청에 따르면은 고3을 시작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뭐 잘 아시다시피 유치원 초중고가 등교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수요일인 27일은 유치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리고 또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이 학교 등교를 하게 되고 다음 주 수요일 6월 3일은 초등학교 3학년과 4학년, 그리고 중학교 2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고등학생들 이제 드디어 학교를 가는군요. 그리고 6월 8일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순으로 등교를 하게 되죠. 우리 광주 지역은 67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15,097명입니다. 이 학생들과 5개 특수학교 고등학교 3학년 83명 등 전체 15,180명이 지난주에 등교 수업에 들어갔죠. 다만 시교육청은 고등학교 1학년 3학년의 야간 자율학습, 소위 말하는 야자와 보충 수업은 금지하도록 했다는 거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시교육청은요,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이 넘는 학교를 대상으로 컨테이너 교실 그리고 또 이부제 수업을 도입하는 방안도 실시를 하고요. 학교 교장 선생님과 협의를 거쳐서 어딘가 여기 수원지구 수원초등학교와 그리고 수원유치원에 컨테이너 교실 17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여기 학생 수 좀 많이 있거든요. 뭐 잘 아시다시피 그 지자체 중에서 동묘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곳이 수원지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 17개 교실을 만들기로 했고요. 수원초교는 이제 그 오전과 오후반 형태의 2부제 수업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등교 시간은 학년별로 오전 9시 기준 플러스 마이너스 30분 내에서 학교 자율로 조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수업 시간은 급식 시간을 조정을 하기 위해서 5분 내에 학교별로 증감할 수 있도록 했고요. 학생 간의 접촉이 많은 이동식 수업, 그리고 토론 및 실험 실습 등은 자제하고 쉬는 시간 등 자투리 시간에 학생들의 이동을 최소화하도록 이렇게 하달을 했다고 합니다. 학교 급식을 통해서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학급별 시차 배식을 하고 급식실 좌석 배치를 한 방향으로 앉기, 그리고 또 한 칸 띄어 앉기, 지그재그식으로 앉기 등을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요, 142개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이 특수학교 전부 다 해서 한 2만 7천여 명이 등교를 하게 됩니다. 도교육청은요, 학교와 교사가 학교 교육과 방해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홈페이지와 콜센터도 등교 수업 위주로 개편해 조기 학교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현재 총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각 학교에서는 매일 2차례씩 발열 그리고 또 호흡기 증상을 확인하고 일과 중에도 이게 추가로 계속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달을 했다고 그러죠. 학교 내 통학버스라든가 기숙사 등 주요 공간에 대한 소독 및 환기를 강화할 계획이고 공기청정기는 사용을 금지합니다. 냉방 장치 가동 시에는
모든 창문의 3분의 1가량을 연 상태에서 냉방기를 현재 가동토록 지시를 한 계획입니다. 전라남도 그 955개 모든 학교에 각 일실에 일시적인 관찰실을 설치를 했고 특별 방역 소독을 마쳤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는 학생 수 200명 이상 38개 교회 전체에 설치를 완료했고 사물함 등 비치 건물을 교실 밖으로 옮긴 뒤 1인 1석 지그재그 좌석 배치로 학생들 간 이격거리를 최대한 확보를 현재 한 상태이죠. 급식실도 테이블에 칸막이를 설치해서 식사 시간의 접촉을 최소화시킬 방향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그 인천 같은 경우는 지난주 66개 고등학교 학생들 고3들을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서 27일 날 재등교를 한다. 대구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 여러 소리가 나왔습니다만은 아직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소리가 없습니다. 정말 그 방역 제대로 해서 지난주보다 이제 이번 주보다 더 문제죠. 더 많은 학생들이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등교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6월 3일, 6월 8일까지 안정세 그리고 완전히 좀 소멸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이제 20명 안짝으로 그 클럽발 코로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20명 내외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어제가 일요일인 관계로 그 검사가 조금 줄어들었을 수도 있지만은 아직은 안심할 단계는 아니고 정말 이제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다 요 상태로만 유지돼서 점차적으로 줄어들어서 이 확진자들이 더 이상 안 나오기를 진심을 한번 바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번 가보겠습니다. 상록수입니다. 이 곡은 이 노차사 노래를 찾는 사람들 그리고 또 장필순 노무현 대통령이 함께 불렀던 곡이죠. 상록수입니다.
네, 상록수 들어봤습니다. 혹시 그 운전을 하시던 아니면은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시면서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들 말고요. 차가 조금 이렇게 많이 늘었다라는 느낌 드시죠? 지난주에 이제 고3 등조가 시행됨에 따라서 그동안 감차 운행이 됐던 시내버스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투입이 되고 있죠. 뭐 지난주에는 시내버스 44대가 증차를 해서 전체 922대가 운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증차 영향으로 시내버스 배차 간격은 급행, 간선 노선이 2분에서 3분, 중형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지선 노선은 3분에서 4분 정도 줄어들어서 이렇게 운행이 진행이 됩니다. 지난주까지 이렇게 됐고요. 이번 주 이제 수요일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본격적으로 이렇게 학생들이 등교를 하는 요 시점부터는 121대의 시내버스가 증차를 해서 전체 101개 노선에서 999대의 시내버스가 운행을 하게 됩니다. 뭐 물론 이제 이 배차 간격도 조금 더 줄어들죠. 뭐 이에 따라서 감찰했던 차량 모두 운행에 투입을 하게 되면서 배차 간격도 방학 이전 수준으로 회복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시내버스 증차 운행에 따른 노선별 시간표는요, 궁금하실 겁니다. 광주시 홈페이지 버스 운행 정보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 관계자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시내버스를 증차 운행을 하게 됐다며 이용 시민의 불안 해소를 위해서 180여 명의 방역단과 운송업체 인력을 활용을 해서 일단 먼저 시내버스 내부 등 철저하게 방역을 하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에요. 증차가 좀 되더라도 안심하고 타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앞으로 시내버스 대중교통 이용을 하실 때 마스크 착용을 하면은 그 차량에 탑승이 안 됩니다. 그거 꼭 생각하셨다가 어머 깜빡 잊고 마스크를 놓고 왔어. 이런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더 잘해야지 이 코로나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내버스 그 대중교통 이용하실 때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으면은 광주도 이제 물론 마찬가지로 이게 모두 없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내일까지 예정되어 있던 이제 광주 시내 클럽이라든가 감성 주점들 내일 발표가 되겠지만은 현재 운영이 잠정적으로 중단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될지 그것도 한번 눈여겨 좀 봐주시고 혹시 가시게 되더라도 우리의 위생 관리는 우리 스스로가 좀 철저하게 좀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스크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KF94까지 필요 없습니다. 뭐 덴톨 마스크라든가 면 마스크도 괜찮으니까 호흡하기 좋은 마스크 꼭 착용하셔서 시내버스 타려다가 이렇게 승차 거부당한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 만전을 다해 주시고 다시 한번 시내버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버스 운행 정보 확인하셔가지고 꼭 한번 참조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래 가겠습니다. 사계입니다. 여름 소금땅 비지땅 흐르고 또 흘러도 이 시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저 하늘엔 별들이 밤새 빛나노. 찬바람 소설바람 산 넘어 부는 바람 한밤에 편지 한 장 적어 실어 보내고 낙엽은 떨어지고 쌓이고 또 쌓여도 미싱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흰눈이 온 세상에 소복소복 쌓이면 하얀 공장 하얀 불빛에 하얀 얼굴들 우리네 청춘이 저물고 저물도록 미싱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빨간 꽃 노란 꽃 꽃밭 가득 피어도 하얀 나비꽃 나비 담장 위에 날아도 따스한 봄바람이 불고 또
소식은 잘도 눈에 돌아가네. 네. 노래 뭐 함께 들어봤습니다. 노래가 나간 사이에 우리 한양덕 씨 지난주에 안 들어오셨고 오랜만에 들었네요. 네. 좋은 월요일 힘차게 시작하시게요. 살 빠지셨나 봐요. 얼굴이 살 좀 빠졌나요? 신청 하나 부탁드립니다. 여정인의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듣고 싶네요. 조용한 노래지만 뜻있는 노래입니다. 요 곡은 제가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고 바로 이렇게 틀어드리겠습니다. 노래가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그렇죠. 사람이 사람을 지키는 거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네,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자, 이것은 소식 하나만 전해드리고 이적의 노래 바로 한번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계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소식 중에서 먼저 첫 번째 소식. 요즘에 그 문화예술계 소식을 통 못 전해드렸죠. 이제 주로 영화 소식 전해드렸는데 아시다시피 영화 개봉 날들이 이렇게 안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제 외화라든가 이런 쪽 헐리우드 쪽에서는 미국의 급증자가 이렇게 늘어남에 따라서 심지어는 그 금년에 개봉을 해야 될 영화를 내년에 개봉을 하겠다. 이런 배급제도 벌써부터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이 앞으로도 6개월 이상 남았는데 벌써부터 이제 이런 조치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 국내외 무대에서 맹활약 중인 두 작가가 있습니다. 자, 5.18 민주화 운동에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국가폭력에 의해 무고한 희생과 참상을 바라본 두 개의 미디어 아트 작품이 광주에서 전시가 됩니다. 조선대학교 미술관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조선대학교 미술관은 박창경, 송상희 작가를 초청을 해서 다음 달 29일까지 본관 1층 김보연 실비아 월드 미술관에서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특별전, 5.18 40년의 트라우마, 그리고 치유를 향한 모색을 준비를 했습니다. 주제 치유를 향한 모색이란 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전에서는 미디어 작품들인 박창경 작가의 시민의 숲, 송상희 작가의 다시 살아나가라 아가야가 전시가 되죠. 박창경 작가는 1990년대 이후 분단과 냉전 등의 사회적 쟁점과 그리고 근대 사회에 대한 동아시아의 민족주의를 관련한 종교사적을 재현한 소재로 사진, 설치, 비디오 등 다양한 장르 분야를 넘나드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출품작인 시민의 숲은요, 김수영 시인의 거대한 뿔이 1964년대 작품이죠. 그리고 또 화가 오윤의 미완선작 원귀도에서 영감을 받아서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비평적인 접근이자 격변의 역사 속에서 무고한 사람들에 대한 동양적 애도의 작품을 전통적인 두루마리 산수화 형식을 빌려 3채널 비디오와 그리고 또 공감적인 사운드를 통해서 산수화에서 보이는 다차원적인 시점을 구현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르겠는데 직접 가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샤머니즘적 애도로 무고한 희생자들에 대한 공동체적 추모 행위를 보여준다고 하네요. 국가 우선주의에 의한 근대적 폭력이나 트라우마를 가진 광주의 희생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박창경 작가의 시민의 숲은요, 선정성, 폭력성 등을 표현으로 청소년은 보호자 동반 시 관람이 가능을 하고요. 그리고 또 임산부와 노약자 관람 시는 주의를 요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 그대로 19금의 어떤 이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송상희 작가의 다시 살아나가라는 비극적 영웅사와 아기 장수 이야기를 바탕으로 종말과 구원 그리고 또 묵시적인 상황과 새로운 생성 에너지를 다룬다고 하네요. 국가가 집단의 안정을 위해 개인을 희생되거나 자연재해, 경제 위기 등으로 인해 절망하고 소멸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다시 살아나는 것은 영상, 드로잉 텍스트로 변이시킨 작품입니다. 작품에서 역시 그 광주의 5.18을 비롯해서 근대적 폭력과 사회적 참사로 인한 무고한 죽음을 위해
T.S. 엘리시엇의 시 텅 빈 사람들을 통한 진흥곡을 바친다고 그럽니다. 뭔가 꽤 의미가 있는 이런 작품일 것 같습니다. 시간 되면 꼭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송상희 작가의 작품을 보면은 2017년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 수상자이시죠. 송상희 작가께서 다시 살아나가라 아가야 제58회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 미술 팝업전에 초청이 된 작품이라고 합니다. 비엔날레가 나와서 이야기했는데 금년에 이제 광주 비엔날레가 연기가 됐습니다. 내년 2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용봉동 그 비엔날레관에 보시면은 비엔날레는 뭐 진행되지 않고 내년 2월 9일인가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이때 진행되니까 미술 작품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이것도 한번 참고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엔 비엔날레, 디제인 비엔날레가 동시에 이렇게 또 개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장경 작가는 2004년 에르메스 코리아 미술상 수상을 했고요. 2011년 파란만장으로 베들린 국제영화제 단편 영화 부분에서 황금 곰상을 수상을 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8월 평화의 소녀상 전시가 중단된 일본 아이치 트리엔날레에서 임민욱 작가와 함께 항의의 차원에서 작품 철수 의사를 밝힌 바가 있는 그런 뭔가 소신이 있고 주관이 뚜렷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송상희 작가는 현재 서울과 암스테르담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영상, 드로잉, 사진, 퍼포먼스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신화나 그리고 또 사회의 관습, 일상의 재맥락화를 하고 정치, 사회, 문화적 쟁점을 압축으로 표현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시 입장 시 마스크를 착용을 꼭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방명록 작성을 해야 됩니다. 혹시 가실 분들 마스크 착용하시고요. 방명록 작성하실 때 제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클럽 아시죠? 이게 제대로 작성이 안 돼서 지금도 예의를 많이 묻고 있기 때문에 정말 여기서는 방명록 작성은 제대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제 관심을 갖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몰리지 마세요. 언제 왔나? 아직 싱글이야. 이 영화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마동석, 윤계상이 주연을 했던 작품이죠. 범죄의 도시. 범죄의 도시 속편이 촬영이 되는데 바로 내일입니다. 범죄의 도시 속편이 바로 내일 광주에서 촬영을 하게 됩니다.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요. 바로 내일입니다. 북구 광주역 일대에서 이 범죄의 도시 속편을 촬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 광주역 근방이면은 차량 이동도 많은데 내일은 차량이 더 많이 조금 이렇게 붐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혹시 그 앞으로 지나가실 일 있으면은 기왕이면 차를 조금 다른 데로 우회해서 운행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은요 제작사 요청으로 이날 광주역에서 NC백화점 광주역 왕복 6차로 약 400m 도로의 교통을 통제를 한 상태에서 촬영을 한다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오늘 저녁에 다른 교통방송이라든가 그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내일 광주역 일대가 모든 도로가 통제가 되니까 그저 꼭 한번 참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통제 시간이 오전 8시부터 부분 통제가 되고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일대 도로의 전면 통제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은 하루 왼종일 그쪽으로 차가 못 다닌다.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니까 저희 양동시장에서도 지난 10월 31일 날 천변 좌로에 이 8개 차선 중에서 4개 차선, 중앙선까지 이렇게 통제를 해가지고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차량 통행에 상당히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내일은 이제 전체로 통제를 한다고 그러니까 아마 그 일대가 어른들 말로 난리 이런 난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지나신 분들을 차량을 우회를 해서 좀 지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범죄도시 2는 전편의 주연을 맡았던 마동석과 그의 상사로 전일만 반장님을 맡았던 손석구 씨가 출연을 확정을 현재 했습니다. 2017년에 개봉한 범죄도시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에도 불구하고 688만의 관객을 동원해 흥행을 기록을 했고 코미디 프로라든가 여러 프로에서 패러디를 했던 그 작품이 또 범죄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좀 대박이 날 것 같은데 우리 광주에 계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 내일 하루라고 그러니까 내일 하루만 교통에 좀 불편함이 있더라도 언제나 늘 참아오셨습니다.
정말 많이 참으셨는데 내일 또 꼭 한 번만 더 좀 참아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내일 하루 왼종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0시부터는 10시부터 5시까지 완전 통제입니다. 그러니까 딱 이 출근 시간만 부분 통제가 진행이 되니까 그거 꼭 한번 참고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래 가겠습니다. 우리 한양덕 씨가 신청을 해주신 곡, 저 살 빠졌다고 이 걱정해 주셨는데 감동입니다. 노래 가겠습니다.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사랑이여 제발 떠나가지 말아주세요. 하늘이여 제발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나보다 더 많이 사랑한 사람, 날 위해 기도한 사람, 이 사람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같은 하늘 아래 있어줘서 너무나 고마워. 하늘이 새긴 거를 들어주세요.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나보다 더 많이 사랑한 사람, 날 위해 기도한 사람, 이 사람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같은 하늘 아래 있어줘서 너무나 고마워. 하늘이 새긴 거를 들어주세요.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하늘이 새긴 거를 들어주세요.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이 사람을 노래 한 곡 더 가겠습니다. 조관의 노래 사랑했음으로입니다. 없기 때문에
끊어졌어. 다시 또. 네. 페이스 라이브 방송이 끊겼다가 다시 이렇게 재접속이 됐습니다. 제가 그 3월 말에 그 전해드린 소식 혹시 기억하시나요? 뭐 요즘 역시 코로나19로 인해서 랜선 공연, 방구석 콘서트 등이 인기이죠. 뭐 감염병 확산 우려로 오프라인 공연이 줄어든 대신에 온라인 공연이 새롭게 등장을 해서 공연과 관객을 만날 수가 있는 또 하나의 관람 방식이 된 것인데요. 광주문화예술회관도 뭐 지난 3월 26일부터 문화회관 유튜브 공식 채널 각 나오는 TV를 통해서 광주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온라인 공연을 선보였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시립예술단의 공연이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와 3시 생방송으로 송출하는 안방예술극장과 문화회관 기획공연 그리고 광주 국악 상설 공연 등이 업로드해서 우리 관객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벌써 이 구독자 수가 이제 1,5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너무나 적습니다. 문화예술 요즘에 찾아보기 힘든데 구독 한번 하셔가지고 좋은 작품들 물론 현장에서 보면 정말 좋습니다만은 보고 싶었던 명작이라든가 새로운 작품들 한 번씩 감상을 해보시고요. 지금까지 생방송이 24회가 진행이 됐고 뭐 전체 녹화 방송까지 해서 51회 진행이 됐습니다. 조회수가 4만 5쪽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앞으로 먼저 수요일 날 말씀드린 대로 2시와 3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각을 통해서 우리 광주의 어떤 문화예술 소식들을 한번 좀 즐겨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희소식 하나 말씀드릴게요. 역시 광주는 대단합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코로나19 원인 바이러스를 분리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는요, 우리 대한민국의 17개 시도 중 최초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역별 코로나 환자 특성을 연구하는데 앞으로 활용이 될 예정이라고 하죠. 시보건환경연구원은 광주 지역 코로나19 환자 호흡기 검체 28건에 대한 바이러스 분리를 시도해서 10개 검체에서 바이러스 증식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중 5개에서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기법을 통해 유전체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임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19 원인 바이러스 분리에 성공한 지자체는 전국 17개 도시 중에서 광주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완치제까지 좀 나왔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시보건환경연구원은 이번에 확보한 바이러스를 활용을 해서 백신 후보 물질 개발의 자료로 활용을 할 계획이라고 하죠. 지역별 환자 특성 연구와 유전자 변이 여부 분석 자료도 활용을 할 계획이고요.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지난 1월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실험실 대응 강화 계획안을 수립을 하고 6시간 이내에 검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현재까지 1,300여 건의 검사를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2차 대유행에 대비를 해서는 코로나19 진단 체계를 재점검하고 감염병 전문 인력 조기 채용 및 이를 250건 이상의 검사가 가능하도록 장비 보완하는 등 4차 계획안을 현재 수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 가을에도 2차 그 바이러스 전염이 온다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데 그게 좀 기후였으면 참 좋겠고요. 감염병 연구 부장은요,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원인 바이러스 분류와 확보는 감염병 진단과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의 필수적인 과정이다. 바이러스 분리는 지역별 환자 특성을 분석을 해서 물론 백신의 개발을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현재 보니까 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맨 처음에 중국 우한에서 나왔던 게 있고 우리나라와 아시아 쪽에서는 또 다른 거. 요즘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보면은 유럽 쪽에 미국 쪽에 어떤 이 바이러스들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이게 또 언제 결합이 돼가지고 좀 다른 쪽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이런 걱정이 있다고 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만전을 좀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주시뿐만이 아니라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그리고 또 세계 이 코로나19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이 모든 분들 조금 더 서둘러 가지고 이 바이러스 좀 없애게끔 해 주십시오. 서민들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그대로 스톱입니다. 세계 경기도 마이너스 성장이고 우리나라도 마이너스 한 2%대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소비도 모두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양동 이 복개상가 앞쪽 그 6번 도로 일대 차량들이 없어요. 지난해만 하더라도 이쪽에 차들이 정말 많이 서 있고요. 여기서 보고 있으면 차가 지나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제 한 50분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지나고 있는 모습들을 참 찾아보기 힘듭니다. 재난보조금이 나왔는데, 그 재난보조금 활용도 좀 하시면서 제발 좀 이게 사람들이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일 때 불안합니다. 마스크는 꼭 착용하시고 개인 소독들은 정말 철저하게 조금 지켜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노래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태수, 김세화의 노래입니다. 작은 여인들. 언제 우리가 만났던가 언제 우리가 헤어졌던가
자, 요즘에 뭐 대한민국 전체 건조주의보가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강원도에 대해서는 산불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우리의 그 재산을 우리 스스로가 지키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양동 우리 상인 여러분 지난주에도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양동시장 일원에서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이 실시가 됐었습니다. 우리 상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도 있었고요. 또 진행을 도와주신 분들, 자원봉사자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정말 성공리에 잘 끝냈다고 들었습니다. 이날 훈련은 서구청,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양동시장 소방차량 출동 구간에서 화재 예방 홍보 그리고 또 소방 통로 확보 훈련으로 상인, 시장 상인 등 시민들에게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시민의식을 향상시키고자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 특히 양동시장 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전통시장 우리 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소방차 출동할 때는 이 길터주는 이런 모습들 이것은 우리 선진적인 광주 시민들의 모습들 우리 스스로가 좀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년 한 6개월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보이는 라디오 네. 현재 공식적으로 혹시 또 모릅니다. 또 진행을 하게 될지 그러나 이제 오늘까지 공식적으로 이제 모든 방송이 마무리가 됩니다. 1년 동안 함께 해주신 분들 정말로 감사하고요. 앞으로 저도 우리 양동시장뿐만이 아니라 전통시장 홍보 많이 하고요. 기왕이면은 장을 볼 때 우리 전통시장에 와서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이 살아야 뭐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저 스스로가 한번 노력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 양동시장과 함께 만들어갈 것을 약속을 드리겠고요. 또 다음에 또 이곳에서 이제 우리 상인 여러분이 방송을 할 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이런 소식들로 전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사연도 함께 좀 보내주시고 신청곡도 좀 보내주시고 그때는 이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이 되면은 혼자가 아니라 스튜디오는 매우 좁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곳에 들어오셔가지고 사람 사는 이야기들 이렇게 대화하면서 풀어갈 수 있는 날을 진심으로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동 보이는 라디오 양동 날의 방송 여기서 이제 모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셨던 우리 상인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살아가는 순간 속에 우리 서로 이렇게 아쉬워하는 걸